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전기 분야를 담당하는 김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접지공사라든가 피례 설비 등에 관한 내용들이 이 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공사에 대한 쪽의 내용들하고 피례 설비는 대부분 다가 우리가 규정에 전기 설비 기술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또 설비하는 분야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접지공사에서는 우리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들도 하고, 그 다음에 전력공학에 있는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스킵해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다 들었던 분들은 그 외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지공사입니다. 우리가 접지는 이제 땅 속에 여러 가지 접지봉이라든가 접지봉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거죠. 그래서 1종이나 2종 접지라든가 구조물 접지, 그 다음에 특 3종, 3종 접지라든가 통신 관련, 그 다음에 피례 설비 관련된 접지들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접지도 이제 단독 접지가 있고요. 기기마다 이제 할 수 있는 접지가 단독 접지, 그 다음에 연속 접지가 있습니다. 기기마다 개별 접지하고 그 접지선 상호간에 또 접속을 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공용 접지입니다. 우리가 기기들을 모두 공용으로 우리가 접지하는 방식, 이렇게 단독, 그 다음에 연속, 그 다음에 공용 접지, 이와 같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접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접지를 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가 건전상, 살아있는 상이죠. 사고나지 않는 상에 대지 상승을 억제하고 여러 가지 기기의 전선 전원 레벨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뇌라든가 이와 같이 지락 같은 사고에 대해서 이상전압을 경감하고 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접지 개전기 같은 개전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요. 또 소리액터 접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선지락시 아크지락을 빨리 소멸을 시켜서 우리가 계속 송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접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접지의 목적 네 가지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핵심적인 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접지에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접지선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접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접지판이라든가 접지봉,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접지를 우리 연결할 때 쓰는 러그 같은 걸 이용한다든가, 또 이와 같이 이제 접지선들도 또 있습니다. 편조선 같이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콘센트 같은 데 보시면 이와 같이 붉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바로 우리가 접지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다 가정 내에 설비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접지공사, 이건 여러분들 상식입니다. 상식으로 우리가 제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 3종 접지로 이 네 가지의 접지 공법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접지 저항값입니다. 1종은 15 이하. 그 다음에 2종은 변압기의 고압측하고 특고압측의 일선 지락절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150으로 우리가 해줍니다. 이때 이제 몇 옴이 나오겠죠.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가 계산값으로 우리가 정의해 주면 되고요. 그런데 2종 접지지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35K 이하 1초 이내에 25K 이하 1초 이내에 있으면서 자동 차단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 차단 장치. 이때 차단장치 1, 2초 이내일 때 2종 접지지만 1, 2초 이내에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가 있을 때는 바로 300으로 우리가 계산해주고, 1초 이내에 차단할 때는 600으로 계산해줍니다. 이때 1, 2초 이내, 1초 이내에 차단하더라도 이때 나온 계산값은 항상 15 이하가 돼야 돼요. 15 이하. 15 이하가 되면서 어디를 하느냐? 1종 접지선을 따라갑니다. 1종 접지선 따라갑니다. 따른다. 자, 이때 이제 우리 주로 이제 2종 접지는 바로 변압기 2차측 중성점에다가 설치하는 기본이 되고요. 꼭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게, 차단기가 없을 때는 150으로 해주고, 차단기 동작 시간에 따라서 1, 2초일 때는 300, 1초 이내일 때는 600으로 계산하면서 그때 저항값이 15 이하로 나와야 된다. 15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종 접지선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종은 105 이하, 특 3종은 15 이하예요. 이때 접지선입니다. 접지선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느냐? 자, 우리가 접지선은 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19조에 나와 있어요. 자, 1종일 때는 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얼마가 되느냐? 바로
6mm 스퀘어입니다. 1종일 때는. 그 다음에 2종일 때는 16mm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나, 고장전류를 잘 흐르게 할 수 있는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25K 이하 또는 35K 이하에 25K 이하는 1초, 35K 이하는 1초 이내에 자동 차단될 때 차단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6mm 스퀘어 이상, 그 다음에 3종하고 특3종은 2.5mm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접지선 굵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돌아와서 보면은, 18조에 나와 있는 접지공사에 따라서 15mm 때 얼마? 접지선은 6mm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또는 부식하지 않고 고정제를 잘 흐르게 흐르게 하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다. 뭐 전용이 접지선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자, 2종일 때는 150으로 해준 차단기가 없을 때는 얼마짜리 쓰냐? 16mm 스퀘어 이상짜리 연동선을 기준하고, 차단기가 있을 때는 10mm 스퀘어짜리, 6mm 스퀘어짜리 쓴다는 얘기입니다. 6mm 스퀘어. 그 다음에 3종하고 특3종은 2.5mm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면서 상식으로 우리가 봐주셔야 됩니다. 전기를 한다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일선 지락 전류는 우리가 최소 주어지지 않으면 최소 2A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2A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 자, 이종 접지공사에서 우리가 실직값 계산도 하지만 자, 어떻게 또 계산하느냐? 이게 지락 전류예요. 지락 전류. 자, 지락 전류를 계산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일선 지락 전류를 계산할 때 자, 케이블 이외니까 케이블이 아닌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전연전선이나 가공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1 플러스 150분의 3분의 VL 솔루 선장 길이입니다. 마이너스 100으로 합니다. 이때 요 V 값은 우리가 따로 계산해 줘야 돼요. V 값은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여기 있죠. 공칭전압에다 공칭전압을 1.1로 나눈 전압입니다. 공칭전압을 1.1. 그래서 이거는 공칭전압이 돼가지고 1.1로 나눈 거다. 공칭전압. 여기 공칭전압이에요. 공칭전압이 표준전압이죠. 성간전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때 지락전류는 1 플러스 2분의 3분의 V L 솔로 길이 되어서 케이블일 때 케이블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입니다. 이때 이 값이 이 항의 이 값이 2 미만일 때는 우리가 2로 계산을 해준다. 2로 계산을 해줍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시험 칠 때 다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표현식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줘서 나중에 실기에도 우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면서 케이블을 이외에 케이블을 제외한 나머지 전선하고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는 앞에 1만 공통으로 끄잡아내고 두 개의 수식을 플러스해준 표현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되고. 자, 중성전 리액터 접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항하고 리액터 성분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성간전압이 상전압 개념으로 가는 거죠. 저항. 그 다음에 여기 리액터전죠. 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지락 전류를 계산하는 값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0.5초 이내에 차단 장치가 되어 있으면서 0.5초 차단 장치하고 되어 있는 장치 설비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3종이나 특수별 3종 접지할 때 저항값이에요. 이때 물기가 있는 장소, 여기 기본 장소입니다. 그 다음 위험한 장소가 기본 장소고요. 그 외 장소가 바로 건조한 장소를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전격 감도 전류에 따라서 우리가 물기가 있는 장소하고 건조한 장소에 있어서의 그 저항값입니다. 그래서 최소 30mA 이하 50, 150, 200, 300, 500입니다. 그럴 때 기준되는 물기가 있는 장소는, 자, 이걸 거꾸로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0일 때는 500, 자, 500일 때는 300, 그 다음에 300의 반, 150, 150의 반, 그 다음에 50, 30으로 우리가 순서로 외워주시면 되겠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건조한 장소는 우리가 100까지는 500을 칩니다. 100까지 500, 그 다음에 100의 반, 500의 반, 그 다음에 요거의 반에 166, 그 다음에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 접지의 근접하에 시설되는 곳이 있겠죠. 그럴 때는 뭐 하느냐? 바로 공통접지공사를 할 수가 있더니 공통접지. 이제는 공통접지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공동접지 공사하면서 결국은 같이 이제 접지를 하다 보니까 그 형성되는 영역에서 위험 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접지국 상호간에 이제 접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전으로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표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성선이 변전소의 변압기라든가 접지기에 접속되는 계통에서 그 외함이 접지되지 않은 건물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기기 전에 일시적으로 상용주파의 가전압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도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해서 우리가 비교 라인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자 6번에서 우리가 자, 전기설비 개통하고, 그 다음 건축물의 필요설비, 통신설비 모두 이걸 통합접지할 수 있죠. 통합접지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느냐. 공통으로 접지하다 보니까 바로 낙뢰에 의한 가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설치해야 되느냐. 바로 서지 보호장치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서지 보호장치. 이와 같은 판매되고 있는 서지 보호장치들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통합접지가 되기 때문에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서지 보호장치를 해야 된다. 이때 이제 서지 보호장치는 전압 스위치형이 있고 전압 제형입니다. 참고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실기편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이 부분을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합형입니다. 두 개가 합쳐진 복합형이 있어요. 세 개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접지공사, 각종 접지공사 할 때 우리가 19조에 나와 있듯이 자, 접지공사 할 때 선입니다. 접지 이제 땅에다 우리가 접지를 하는 작업하는 사진이 되고요. 이때 이제 다양한 접지선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접지선들은 이제 녹색을 기준으로 우리가 접지선은 녹색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가지고 편전선으로 되어 있는 형태도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접지봉에다가 접지선을 이제 우리가 시설하고 있는 것이 되죠. 이때 접지선은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을 기준으로 하고요. 고장기 원리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전선이 돼야 되겠다.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접지선은 각종 공사에 따라서 접지공사는 일종 접지할 때는 15미하죠. 15미하. 그때 전선의 단면적은 6mm 이상의 연동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고요. 자, 이종 접지일 때는, 이때는 이제 접지, 변압기에 중성점에다 접지하면서 이때는 이제 제한값을 계산해 봐야 된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자, 150으로, 1cm 전류에서 150으로 했을 때, 그때 제한값을 가질 때는 16mm 차단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300이나 600으로 계산을 하죠. 그럴 때 무조건 요 값이 얼마나 나와야 되느냐? 이건 15미하로 나와야 됩니다. 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항값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종일 때는 우리가 105미하로 하고 특3종일 때는 15미하로 하죠. 그럴 때 똑같이 접지선의 굵기는 2.5mm 이상의 연동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되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접지선이 고정되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선들입니다. 한번 설치하면 거의 부식이 완전히 일어나기가 우리가 안 바꾸고 교체를 안 하고 그대로 쓴다고 보면 되고요. 자, 우리 이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사장 같은 경우에 전기 설비를 임시적으로 썼다가 나중에, 전기 설비를 다시 이제, 치우죠. 그래서 임시적으로 공사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발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변압기 같은 거 놓고 썼을 때 그 장치들을 우리가 접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장치를 이동할 때도 그 접지선도 다 수거해 갈 거예요. 그래서 이동해서 쓰는 전기기계에 우리가 접지를 할 경우에는 자 1종하고 2종 접지는 자 1종 접지에서는 우리가 6mm 스퀘어였죠. 고정했을 때 2종 접지는 16mm 스퀘어하고 6mm 스퀘어를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죠? 두 개. 2종 접지는 6하고 16을 쓸 수 있습니다. 단지 차단기가 있는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3종 접지하고 특 3종 접지는 우리가 2.5mm 스퀘어짜리를 고정해서 쓰죠. 그런데 이동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자 1종 접지하고 2종 접지는 10mm 스퀘어 이상짜리, 그 다음에 3종하고 특 3종은 우리가 코드라든가 다시 CT 케이블 같은 일심이냐 연동 연선이냐로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합니다. 1심일 때는 0.75mm 스퀘어 이동해서 쓰는 겁니다. 접지선을. 그 다음에 연동 연선을 쓸 때는 1.5mm 스퀘어 이상짜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정을 해서 쓰는 거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공사장에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다 나중에 철거를 하죠. 철거를 하면서 쓰는 접지선의 굵기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특히 3종하고 특 3종일 때는 1심을 기준으로 하느냐 연동 연선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0.75 또는 1.5로 차이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구분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종, 2종 접지공사에 우리가 접지를 할 때 사람이 접촉 우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어디 있냐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전봇대에 우리가 변압기 같은 경우에 있을 때 변압기 외함이라든가 아니면은 자 우리가 집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2종 접지를 해줘야 됩니다. 들고 들어오는 한 손을 2종 접지를 할 때 바로 전봇대를 타고 이렇게 내려올 때 이와 같이 우리가 보호관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접지선을. 그래서 자 접지선이 내려왔다. 위에서 내려온다. 내려와가지고 내가 땅 속에 얼마나 깊이 하느냐. 자 이제 변압기라고 봅시다. 자 여기 접지를 한다. 접지를 해가지고 땅 속에 얼마의 밑에 접지를 하냐면 접지봉을 75cm 이상 깊이로 우리가 접지, 여기가 땅입니다. 깊이로 우리가 매설을 해줘야 된다.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접지선, 이거 철주, 금속장. 이게 전봇대 지지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근 CP예요. 철근 콘크리트. 철근 CP인데 야가 이제 이 전봇대가 전주가 뭐가 되냐면 이게 철이에요. 철입니다. 철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철이죠. 금속체라든가 철주입니다. 철로 되어 있는 전봇대라면은 이 접지봉을 요아에 대해 철에 대해 가지고 30cm 더 밑에다 박아주라는 얘기고요. 더 밑에다 박아주라. 매설해주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기둥에서 30cm 더 이상 이격을 해서 우리가 매설해주거나 안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1m 이상 이격을 해서 우리가 접지봉을 박아주라. 그래서 금속체로부터 1m 이격을 하고 난 뒤에 매설해줘. 물론 이때 매설 깊이는 이것도 마찬가지 75cm 이상으로 매설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때 사용하는 이 접지선입니다. 이 접지선은 절혈전선, OW제외입니다. OW, 5개용 비닐절연전선 제외하고 절혈전선이나 캡타이어 케이블 약으로 CT라고 합니다. 그 외에 케이블을 씁니다. 자, 접지선을 철주, 금속재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접지선은 집배상 60c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혈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바로 여기 얘기는 바로 뭐냐. 일반적인 우리가 절혈전선이나 캡타이어 케이블을 쓰는데 바로 여기서 접지선을 집배상,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집배상에서부터 60cm입니다. 60cm, 이 부분까지 60cm 부분까지 여기까지 그 지상에 60cm에서 땅속 75cm까지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절혈전선이나 케이블을 쓰고 여기에 절혈전선이나 케이블을 쓰고 이 60cm 위로 부분에는 우리가 절혈전선이나 케이블을 안 써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접지선을 써도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접지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하 75cm 영역에서부터 지상의 지표 2m까지, 지상 2m, 지표상 75cm까지 바로 뭐 해야 되냐? 합성 수지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등한 절연 성능을, 효력이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몰드를 해주라, 덮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덮어주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덮어주라. 이때 이게 합성수지관이라면은 합성수지관은 무조건 두께가 2mm 이상의 것을 하나입니다. 이하는 안 돼요. 이상에 의해서 하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는 곳 주변에 다른 접지선을 시설하지 마라. PH용 같은 지선건이나 접지선은 시설하지 마라 이런 얘기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굉장히 또 우리가 설비 기준에서 많이 나오는 설비 기준이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지공사하는 경우에 P도체, 우리가 보호도체 단면적은 자, 표에 따라서 이제 안전하게 고장이 흐르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표가 나왔는데 표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